안녕하세요. 5월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죠.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외의 국가와도 곧 있으면 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지수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이 영국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 25% 철회했고요.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만 10% 적용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무관세가 이어지겠구나. 그럼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철광과 알루미늄, 항공기 부품 관련해 가지고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얻은 건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은 농축산물에 대한 영국 시장 접근성과 함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5.1에서 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틀이 잡히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다른 국가들도 영국과 비슷한 케이스로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중국 시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게, 이 미국이 진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을 풀어주길 원하는 걸 최우선으로 따지고 있다. 지금 이러한 식의 그림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랑 협상을 할 때, 얻을 거 얻으면서 줄 거 주고, 요게 이제 이전 FTA처럼 좀 반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다? 2010년 전에 한미 FTA가 진행이 되었을 때에도 현기차가 엄청난 수혜를 받으면서 쭉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 파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기업은 더 좋고 안 좋아지는 기업은 더 안 좋아지는, 이게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운명이 이 협상으로 좀 많이 갈리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으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될 미국과 중국의 회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실질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낮추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서 145%보다 더 높아질 순 없지 않냐라고 하고, 미국의 매체들은 50%까지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미중 간의 왔다 갔다는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일시적으로 한번 튕겼다가 둔화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는 최악이 차악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우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건 한동안 없을 것이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초 체력이라는 걸 이 고용을 통해서 또 한번 느끼게 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59.91달러로 플러스 3.17%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더 보여지게 된다면 요게 이제 또 증시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겠죠. 요것도 호재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금 하락이 결국에는 최고의 호재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요거 맺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휴전 관련 이슈가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어떻게 될지 이거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요거 관련해가지고 법을 없애버렸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출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AMD,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기술을 채택해야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장되는 만큼 결국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둔화가 되었던 기업도 이제는 조금 머리가 들리는 걸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점점 들어 올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부터 해가지고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에코프로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전에 올라갔던 게 컸다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격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쪽에 포커스를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자동화 관련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공업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쪽에 로봇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중국 업체 눌러내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게 보여지게 된다면 LCD는 조금 안 좋더라도 없기도 하고요. OLED 쪽으로는 확실하게 우리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거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 지금 액화 수소 관련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 생태계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항공권 관련해가지고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는 거 요거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카지노, 면세, 호텔 요쪽 한번 쭉 보는 것도 되게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어 3사가 나란히 반등하고 있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장사 잘 되는 수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편안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환율이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출 경쟁력이 지금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걱정, 우려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결국 미래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한번 점프하는 기업들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내용 확인하시고 하트나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개의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괜찮은 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취향에 맞는다면은 하트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바닥이 얼추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큰 우려 없이 그냥 편하게 봐도 될 것 같은데 현재 핵심으로 다루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트럼프 관세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 영국이랑 하고 있다. 요거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같이 그 전날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중단하는 거 이거 취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미국 쪽의 AI 쪽 인프라가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미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러한 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겁니다. 그럼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빠졌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저거였잖아요.
검색 관련해서 AI 검색의 기존의 이 사업들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신흥 강자 하나 둘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고객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있는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지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구글의 원래 검색 점유율 잃고 있었고 카카오는 다음 쪽 사실상 망가져 있었고 그냥 그게 될 것이다 정도로 이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 뭐 괜찮은 소식 들려왔구나 여기에 대해서 뭐큰 판이 새롭게 짜진다 그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호재를 어떤 식으로 그려 나가야 될지 향후 일정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 관세 관련해가지고 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중국 협상 잘 되고 나머지 주요 18개국 전부 다 협상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인플레는 단기성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 커질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유동성 풀린다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 때 돈 풀렸을 때 올라간 거 생각을 하면은 네카오 요 흐름 만들어지면 지금 너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한 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여파가 세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위험 회피 때문에 금이나 이런 데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갔습니다. 사상 최고예요. 근데 위험자산 선호로 바뀌게 되면 들어갔던 게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채권은 물론이거니와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금액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여파는 강대할 것이고 또 크게 올라가는데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지금 강대할 것이다라고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인플레만 확실히 안정되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보다 내년 결국 3% 아래까지 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우리나라랑 금리도 얼추 비슷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네. 그러면 돈 풀리는 거 플러스해서 한국도 돈 푼다라고 하잖아요. 이 미국이랑 한국이랑 환율 차이가 비슷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미국 돈이 한국으로 많이 몰려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원화들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주식으로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성장주인 네카오는 요거를 또 한 번 더 빨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끝이 아니라 여러 개가 연이어서 딱딱딱 터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지금 봐도 괜찮은 것들이 보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돈 푼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도 돈 푼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한국 그리고 이외의 지역들도 싹 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럼 이때는 진짜 빅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 과거 그랬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걸 현재에 대입 한번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2.5였던 게 1.5까지 빠지면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때도 거의 10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0% 금리에다가 추가적으로 채권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크든 작든 요건 한번 온다. 그럼 여기서 수급은 당연히 개인 털리고 외국인 들어오는 거 봐야 되는데 아직은 매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올라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거 요거 보시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렴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발산 481선 위에서만 버티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 어떤 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지금 AI 관련해서는 뭐 판짜기가 새롭게 안 될 수 있다. 그냥 기존 거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상황 속에서 인플레가 둔화될 수 있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 이번 주 중국과의 주요 협상과 다음 주 파월의 연설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을 것이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네이버는 박스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렴 이후에 발산, 요거 기억을 해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또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